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고려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지 번호 없죠? 교과서 페이지도 없고 조선을 한번 개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도 중단원으로 2개가 있었고, 물론 내용량이 뭐 조선에 비해서 적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지금 단원 구성이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뒤죽박죽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전근대사, 특히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라고 하는 대단원이 좀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시기라고 하는 걸 아예 무시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은 출석에 안 들어간다고 제목에 써놨죠? 안 들어간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러 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수업을 듣는 게 내가 감사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할 어떤 학습의 의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조선 한번 둘러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지 번호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학습지 번호 없었던 조선의 첫 번째 학습지 있죠. 맨 위에 자 한번 볼까요? 요 연표 들어있는 거. 요 연표 들어있는 거 한번 펴보세요. 학습지 번호 없는 11페이지 앞에 10페이지랑 11페이지 사이에 학습지 번호가 없는 요 조선 개관 학습지를 넣어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선 왕 순서 알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뭐 사실 말도 안 되죠. 뭐 지금 뭐 말도 안 될 것까지는 아닌데 뭐 외우려면 외울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외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죠. 사실 태정, 태세, 문단, 세까지밖에 모르죠. 대체로. 그래서 쭉 예성연중, 임명선, 그 다음에 광해군, 인조, 효현, 숙경영, 그 다음에 정순, 헌철, 고종, 순종인데요. 요 고종, 순종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단원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소위 말하는 개항기 시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철종에서 끊었어요. 어쨌든 고종, 순종까지가 조선의 왕이죠. 물론 고종 중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지만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고종, 순종까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흐름들은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갖다 놓은 거예요. 물론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요 가운데에서 통치체제가 앞부분에서 정비가 되겠죠. 여기 여러분들 절대 잊을 수 없는 왕인 세종대왕도 있고요.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도 있고, 그 다음에 성종, 한 성종 시기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통치체제가 쭉 정비되어 가고 성종 시기에 완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체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잠깐 하게 될 조선, 어떤 유교적 법치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성문법, 규범을 담아놓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법전도 성종 시기에 딱 반포가 되고요. 그래서 대체로 성종 시기 정도의 전체적인 통치 체제가 정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종 시기면은 이미 전체적인 조선을 봤을 때 한 4분의 1은 훨씬 넘었고 3분의 1 언저리까지 온 상태인 거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세조 시기가 되면 훈구라고 하는 세력들, 나 지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훈구라고 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한대요. 그리고 성종 시기에 사림들이 등용을 하네. 뭐 들어봤던 이야기들이죠. 한 요 시기, 연산군부터 명종 시기까지가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화가 뭔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선조 시기가 되면 사림이 집권을 하면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목에다 힘을 넣으셨네. 자,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이라고 써놨습니다. 요 임진왜란, 왜란과 호란을 우리가 합쳐서 양난이라고 부릅니다. 선조 시기부터 인조 시기까지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요 양난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 임진왜란과 호란,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앞쪽을 우리는 조선 전기, 이 앞쪽, 이 뒤쪽을 우리는 조선 후기라고 대체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이야기와 조선 후기, 즉 양난 이전과 양난 후기로 조선은 매우 크게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찌되었든 정치적인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그래서 사림이 집권을 하고 붕당 정치가 쭉 전개가 되는데 이 예송이나 환국, 특히나 이 환국 정도의 시기가 되면 이 환국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 붕당 정치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 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종 정도의 시기네요. 그래서 이러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탕평 정치가 시행이 되지만 결국 그 끝은 세도 정치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철종을 넘어서 고종. 고종은 처음에 즉위를 했을 때 누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그렇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기, 요 시기 정도를 여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개항기라고 나누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11-1에서 간단하게 조선을 시작을 할 거고 11-2 강의에서 중앙통치제도, 뭐 지방행정제도, 관리선발제도, 그 다음에 양난 이후, 즉 조선 후기에 중앙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보면요, 조금 이따가 단원명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양난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에 뭐 수치체제, 그러니까 세금 걷는 제도, 수치체제 아니면은 뭐 중앙행정 조직이라던가 국가 전체적인 체제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삶도 어떤 뭐 예를 들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제 사회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난 후기에 조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난이라고 하는 거를 기점으로 잡아달라고 어떻게 써놨어요? 요 밑에 보면은, 자, 밑줄을 그어놓은 건 양난 이전입니다. 소위 조선 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양난 이후는 이탈릭체 기울여놨어요. 기울여져 있는 것들은 양난 이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5번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 조선의 통치체제는 어땠을까부터 하나하나 단원명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은 조선 전기, 어떤 것들은 조선 후기인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중단원 5번의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 자, 1번 유교정치 이념의 바탕을 둔 조선의 통치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이게 학습지 11번의 이야기입니다. 학습지 11번, 다음 시간에 이제 2시간에 걸쳐가지고 학습지 11번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고 새로운 통치 이념이 확립되는 모습, 그 다음에 토대가 마련되고 중앙 통치 체제,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 관리선발, 인사관리제도까지 조선 전체의 통치 체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양난 이전이죠. 조선 전기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외란 이후, 즉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란이라고 하는 건 기점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비변사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변사의 기능 강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거는 즉 양난 이후에는 이전에 중앙 통치 체제가 아니라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강화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이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양난 이후에 통치 체제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단원명으로만 보더라도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은 어떠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 전체적으로 제목을 보면 사림의 성장, 즉 훈구와 사림의 대립부터 시작해서 사림들이 집권한 이후에 쭉 붕당 정치까지, 세도 정치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이 성장하게 돼요. 훈구와 사림이 대립을 하게 되고, 아까 위에 연표 보세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위에 연표 보면 선조 시기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그 선조 시기 정도부터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죠. 훈구를 몰아내고요. 그래서 사림이 집권하면서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모습.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쭉 붕당 정치가 전개되다가 변질되고, 그 변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탕평 정치가 추진되었다가 결국 끝에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모습까지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시기상으로 조선 후기 양난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난 이후라고요. 그래서 요 정치 운영,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인 흐름들을 훈구와 사림의 대립부터 세도 정치까지 쭉 한 큐에 끝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가 정치적인 흐름상에서 학습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요 5번 중단원의 마지막 3번입니다. 이건 학습지 13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3번의 주제는요, 국제질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조선이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떠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떠한 외교적인 다른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초점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신리를 추구한 4대 교린 외교, 이게 이제 조선이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명나라라던가 주변 일본이라던가 이런 국가들과의 4대 교린 외교라고 하는 체계가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후부터 외란이죠. 바로 2번부터. 그래서 쭉 이어지는 요 이야기들은, 그쵸? 요 이야기들은 다 양난 이후의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난 이후라고 했을 때 기점이 양난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는 게 요 3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란 때문에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외란 이후에 강해군이 외교 정책을 시행하다가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들로 호란이 발발하게 되고 호란 이후에 마지막에 대외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잡혀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는 양난에 대해서, 즉 1번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잡고 양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난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언급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조선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통치체제를 운영하였는지를 살펴보는 파트인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중단원 6단원, 중단원을 한번 바꿔보죠. 양반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라고 되어 있죠. 양난 이후 조선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제목부터가 양난 이후죠. 즉 조선 후기에 조선의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말 수능이라던가 온갖 각종 한국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 양난 이후의 경제의 변화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난 이후의 경제 변동, 대동법과 균역법의 신행, 이게 아까 말했던 양난 이후의 수치제도, 세금 제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부터 쭉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민영, 수공업, 광업, 상업, 유통경제 각각 파트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학습지 15페이지인데요. 이 학습지 15페이지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학습지 14페이지가 시험 범위예요. 자,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의 변화를 보려면 조선의 신분제 자체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 전기라고 표현을 해놨고, 전체적으로 양난 이후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양난 이후에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경제 상황이 변하게 되고 신분제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동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양반 중심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고 향촌, 각 지방의 지배 질서도 변화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사회 변혁, 그리고 어떤 사상 체계들, 이런 것들이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2번부터 4번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물론 요거는 언제? 중간고사 이후입니다. 즉 기말고사 범위겠죠. 요거는요. 그래서 학습지 14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상품화폐 경제의 조선의 경제 변동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 이 연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치적 흐름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정치적 흐름. 그 다음에 어떠한 통치 체제가 정비되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양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양난 전과 후로 조선이 그렇게 달라지는 건가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연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양난이라고 한 이후에, 즉 이렇게 거대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조선의 사회 모습들, 즉 신분제 아니면 경제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5단원과 6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조선의 핵심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공부 제대로 하고 나면 거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왕순서를 왕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많이 얘기하지도 않았고, 왕순서를 외워야 되나요? 라는 학생의 질문도 없어요. 고려 같은 경우에 사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리지는 않아요. 외운다고 했을 때. 왜냐면 조선 왕순서 정도는 안다고 해서 알 때
나쁠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감각적으로 아 이왕 다음에 이왕이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게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안 외워도 되긴 해요. 외우라는 건지 안 외우라는 건지 모르겠죠. 어찌되었든 이런 흐름들 한번 쭉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 다음 시간 예고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볼 겁니다. 통치체제가 어떻게 정비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양난 이후에 어떻게 이 비변사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양난 이후에 중앙 통치 조직이 어떻게 또 변화하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수업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거는 정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출석에도 안 들어가는 건데 고맙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11-1강 조선의 어떤 유교적인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